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생활리스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준비된 나무 소재는 측백과 편백, 향나무, 루스커스입니다. 편백과 측백의 차이는 편백은 조금 더 뾰족뾰족한 느낌이 나고요. 측백은 조금 더 둥글둥글한 느낌이 나면서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섞어서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일단 물을 먹인 리스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다가 나무를 잘라서 넣어 주시는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자를 때 아주 크게 잘라서 똑바로 끼우거나 옆에 이렇게 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리스가 너무 커져 버리거나, 다음 이렇게 꽂았을 때는 리스의 형태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작게 자를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나무 중간에 나눠서 두 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굵은 가지를 자르시기보다 가는 가지를 잘라서 이것도 조금 작게 자른 다음에 이 오아시스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잎들은 손으로 따주시면 되세요.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가위를 이용해서 자르시는데, 이렇게 굵은 가지는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가지들은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가지를 자를 때에는 이런 안전가위를 이용해서 자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줄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향나무, 이런 향나무도 안전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른 다음에 역시 줄기, 다리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루스커스 충분히 안전가위로 자르는 게 가능하세요. 이렇게 길게 꽂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작게 잘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꽃을 꽂아 볼게요. 원래는 이 각진 부분을 다 커팅을 한 다음에 매끈하게 해서 꽂는데, 아이들이 꽂을 때에는 크게 의미가 없고 오아시스 면적이 줄어들면 꽃을 꽂거나 장식품을 꽂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깎지 않고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전체적인 리스는 아주 크게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작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꽃을 꽂을 때 똑바로 꽂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져 있는 느낌으로 꽂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바람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불었으면 바람은 계속 오른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왼쪽으로 불어서 꽃이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방향으로 리스를 돌려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꽂을 수 있게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꽂을 때에는 그냥 꽂으시면 되세요. 똑바로. 근데 이것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옆으로 넣어 주시면 더 예쁘게 리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똑바로 꽂는 것보다 옆으로 살짝 기울여서 꽂아 주시면 이렇게 나무가 바람을 따라서 물 흐르듯이 돌아가는 형태로 꽂아 주시면 되세요. 지금까지는 몇 가지 안내 사항이었고요. 예쁘게 리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미리 잘라놓고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끈을 달아서 매다는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위쪽으로 놓고 하시면 좀 더 편하시겠죠? 나무는 한 가지로 쭉 하신 다음에 다른 종류로 바꾸셔도 되고요. 가지고 있는 종류들을 다 골고루 섞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나무의 양이 편백과 측백이 많기 때문에 편백과 측백을 이용해서 먼저 이 초록색 오아시스 부분을 다 가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오아시스의 면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없게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안쪽 부분에도 나무를 꽂아 주시는데요. 안쪽 부분을 이렇게 꽂아서 가운데 부분을 박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이 구멍이 나서 보일 수 있게끔 옆으로 꽂아 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아이들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안에까지는 꽂지 않더라도 위하고 옆부분을 꼼꼼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오아시스 부분도 가려주시고요. 그런 다음 원하시는 소재를 중간중간 넣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향나무도 한번 넣어 볼게요. 향나무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이기도 하고 볼륨이 있기 때문에 크게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꽂아 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너무 길게 나온 아이들은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잎의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조금 더 정리가 된 리스를 아이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리스를 꽂을 때는 윗부분이 너무 비어 보이지 않게 윗부분을 중심으로 꽂으시면서 여기 옆 부분도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으실 때는 이렇게 꽂으셔도 되고, 넓은 면이 보이게 꽂아도 되고, 편안하게 꽂아주시면 되세요. 어느 정도 꽂다 보면 아이들이 더 꽂을 데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이사이를 다 들춰보면 꽂을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거의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생활 리스가 마르기 시작하면 빈 공간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재료로 다 가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길게 자르는 것보다는 짧게 자른다는 느낌으로 꽂아주시면 되세요. 이런 것도 중간을 잘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꽂아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예쁜 리스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편백은 조금 까칠까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측백을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를 돌려가면서 꽂는 이유는 리스의 형태가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많이 몰리거나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려가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동그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너츠 모양을 떠올리면서 그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생화 마무리가 된 리스 모습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도너츠 모양으로 완성이 됐고요. 여기 옆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나무들이 골고루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크리스마스 장식들 꽂는 거 보여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넣을 때 규칙은 없는데 보시면 조금 얼굴이 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금색 선물 상자, 목화, 리본 이런 것들은 얼굴이 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도 가려지지 않게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꽂아주면 좋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먼저 사용을 해 볼게요. 일단 목화를 하나를 꽂고요. 그리고 선물 상자를 목화 옆에다가 꽂았을 경우에는 한쪽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퍼뜨려서 해주셔도 되고요. 한쪽으로 큰 장식품들을 모아서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리본도 원하는 곳에 찔러 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글자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매가 지금 3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열매를 한 군데다가 다 넣어도 예쁘지만 이 열매 같은 경우는 3군데에 나눠서 꽂아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디서 봐도 예쁜 리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핑크색 볼 장식, 다음에 빨간색 볼 장식해서 7개가 있는데 이것도 위에 뿐만 아니라 옆에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은 나무 펜던트예요. 요거는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모양이 꼭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식품들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서 꽂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테이블 위에 놓는 장식이기 때문에 꼭 눕혀서 안 넣고 세워서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혹시 나중에 벽에 걸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이 나무 펜던트들도 아까 나무 꽂을 때처럼 살짝 옆으로 눕혀서 꽂아주시면 더 잘 보이고 더 예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솔방울, 이렇게 꽂아서 리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